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누리호는 실용 위성을 싣고 우주로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의 여정을 우주발사 전망대에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강서영 기자. 네, 저는 지금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누리호는 여기서 15km 떨어진 나로 우주센터에서 힘차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끝나는 순간 누리호는 300톤급 엔진 추진력으로 중력과 공기 저항을 뚫고 수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발사 2분 5초 만에 대기권과 성층권을 벗어났는데요. 고도 64.5km까지 올라간 시점, 전체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1단 로켓을 버리고 2단 로켓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고도 204km에 이르러서는 마찰열로부터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 페어링을 벗기고 빠르게 2단 로켓까지 분리한 뒤 3단 로켓 엔진을 점화하며 고도를 높였습니다. 발사 13여 분 뒤 누리호는 마침내 목표 고도인 550km에 도달해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임무 궤도로 투입했습니다. 차세대 소형 위성이 성공적으로 궤도에 안착한 것이 확인되자 누리호는 예정대로 민간 기업 등에서 만든 위성 7기를 차례로 분리했습니다. 이륙부터 목표 고도 도달, 위성의 순차적인 분리까지 힘든 과정이었지만 누리호는 모두 차질 없이 수행하며 대한민국을 우주 강국으로 한 단계 도약시켰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누리호가 우주를 향해 올라가는 역사적 순간을 함께하기 위해 고흥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발사가 성공한 순간 말 그대로 축제의 장이 됐는데요. 김단비 기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리호의 발사를 지켜보려고 모인 시민들. 누리호가 힘차게 날아오르자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위에서 소리 난다, 하늘에서.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해 성공을 기원했습니다. 아이들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걸 보고 나서 이제 과학자의 꿈을 한번 갖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멀리서 직접 왔습니다. 나중에 그 소리가 폭발음이 들려오니까 웅장하고 뭔가 이제 감회가 좀 새로웠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15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종일 시민과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누리호의 역사적인 비행 장면을 카메라에 담고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발사 속보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누리호 발사 성공 소식. 저절로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벅차가지고 지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미래의 과학 인재가 될 아이들에게는 자랑스러운 추억이 됐습니다. 누리호는 우리가 직접 우리 기술로 만드는 로켓이어서 한번 그게 자랑스러운 거니까. 항공우주 분야에서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도 값진 성과였습니다. 항공우주공학을 공부 중이어서 그거에 대해 관심이 많아가지고 발사하는 장면을 살면서 한 번쯤 꼭 보고 싶어가지고 왔는데. Well, excited. I've never seen a rocket launch before, so I mean, it's a new experience for me. 너나 할 것 없이 한마음 한뜻으로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를 간절히 염원했던 하루였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지난해 6월 누리호 2차 발사가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는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세계 7번째 나라가 됐습니다. 11개월 만에 이루어진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그 목적과 과정에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문영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총 길이 47.2m로 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는 누리호. 가장 윗부분인 3단에는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가 제작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포함해 모두 8개의 위성이 실렸습니다. 우주 방사선과 우주 날씨를 관측하고 한반도 이상 기후에 영향을 주는 북극의 해빙 변화를 탐지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국내 산업체와 대학 그리고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핵심 기술을 우주에서 검증하고 향후 실용화 기반 기술로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1차와 2차 발사가 발사체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3차 발사는 누리호를 통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위성을 우주 정상 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처음으로 수행한 겁니다.
실제 위성을 8개까지 싣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전적인 걸 바탕으로 상용 그 발사 서비스에 가는 데서 이제 한 걸음 다가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계기이고, 이전까지는 발사체 제작에서 발사 운용까지의 모든 업무를 항공우주연구원이 주도했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체계 종합기업으로 선정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참여했습니다. 우주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첫 단추인 셈입니다. 앞으로 업체의 참여 범위가 더욱 확대돼 오는 2027년 예정된 마지막 6차 발사에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참여하게 됩니다. 민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헤리티지를 활용해서 이 발사체에 대한 단가를 절감하고 그다음에 성능을 개선을 통해서 상업화할 수 있는 발사체를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전 세계 우주 산업에서 한국 시장 점유율은 불과 1%.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이를 10%까지 끌어올리고 2045년까지는 우주 산업을 10대 주력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우주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을 꾸준히 양성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남의 의료 정말 열악하죠.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전남 의대 신설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에 소속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의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17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중증 질환과 산업재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전문 의료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전남의 의대를 신설하고 상급 종합대학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기존 의대 정원을 소폭 늘리는 방식으로는 필수 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할 수 없고 이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의대 신설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목포와 신안, 신안과 목포의 하나 되기 운동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 돕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통합에 대한 주민 공감대를 넓히자는 건데요. 현장 반응도 아주 좋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늘 수확 시기가 막바지에 이른 신안군의 한 마늘밭입니다. 90대와 80대의 노인들이 병환으로 쓰러지면서 미처 수확하지 못한 마늘밭에 일손 돕기 인력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노란 조끼를 입은 목포시 산정동과 목원동 통장들과 주민 자치위원들은 마늘을 뽑으며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미래원 일손이나마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신안군과 목포시가 이렇게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땀 흘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목포시와 신안군이 도농 상생 교류 협력 차원에서 실시하는 농촌 일손 돕기로 지금까지 목포시 10개 동 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손 돕기 가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안 하면 이것도 언제 캘지 몰라 이 놔두면 너무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목포시는 시군 통합을 말로 하는 것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자는 취지에서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고 신안군 14개 읍면과 목포시 23개 동이 자매 결연도 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한 부분까지 접근해서 목포와 신안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서로 하나라는 공감대를 형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포 시민들의 신안군 농촌 일손 돕기는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민들끼리 소통과 통합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정원박람회가 흥행을 이어가면서 전국 지자체와 기관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9일 30여 명의 고위직 공무원들과 함께 순천 정원박람회장을 방문한 데 이어 최근 정원도시 서울 구상을 밝히면서 순천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며 오는 31일 노 시장에 특강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정원주무관청인 산림청도 다음 달 13일 노 시장에 특강을 요청했고 국가정원과 생태도시에 관심 있는 전국의 지자체에서 특강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 여성들에게 다양한 취업, 창업 정보를 제공하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가 오늘 순천 팔마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전남도와 순천시가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150개 기업이 참여했고 직업 탐색관과 코칭관 등 5개 관, 70개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또 참가자들에게는 1:1 맞춤형 상담과 AI 면접 컨설팅 등이 제공됐고
현장 면접과 사후 면접을 거쳐 200여 명이 채용될 예정입니다. 전라도라는 지명이 생긴 지 1000년, 뿌리 깊은 전라도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자며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가 지난 5년간 집필 끝에 완성한 전라도 천년사. 이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사료로 활용된 일본 서기 때문인데요. 무엇이 문제인지 주현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전라도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건 고려 현종 때인 1018년. 지금의 전주와 나주의 앞글자를 따 지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는 전라도 정명 1000년을 기념해 지난 2018년 전라북도 주관으로 역사서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총 26억 원을 투입해 200여 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고 34권 13,000쪽에 달하는 역사서 집필을 완료해 지난 연말 출판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남과 강진을 친밑 아래로, 나주를 반고로, 남원과 장수를 기문과 반파로 기술한 것을 두고 역사 왜곡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해당 지명 모두는 고대 한반도 남부는 왜의 지배관할이었다고 주장하는 임나 일본부설에 근거, 일본 서기에 기록된 지명이라는 겁니다. 일본의 왜곡된 사관에 근거한 사료를 전라도 천년사에 인용했다는 자체가 문제라는 주장입니다. 특히 고대사의 주요 전거가 일본 서기를 기본으로 해서 그걸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그 서기라는 책도 문제가 있지만 친일본 식민사관에 젖어 있는 그 학풍이 여전히 아주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예. 반면 편찬에 참여한 역사가들은 오독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와 같은 현존하는 한국사 기록만으로는 고대사를 판단할 수 없어 인용한 다양한 왜곡 사료 중 하나이며 이마저도 원문 그대로의 수용이 아닌 일본 서기의 왜곡된 서사를 지적하기 위한 전거에 불과하다는 설명입니다. 학술 연구의 기본인 교차 검증 자체를 막는 것은 침소봉대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은 어찌 저희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고대사 연구자들이 그것을 인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또 우리 사료의 부족한 점, 이런 한계가 있죠. 다만 인용을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고지 그대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비판하고 검증하고. 다만 편찬위 측은 일부 맞춤법 등의 오류, 역사 해석 차이 등의 문제 제기는 현재 전자책 형태로 공개되어 있는 전라도 천년사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는 7월 이후 검증 절차를 거쳐 바로잡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광주문화방송은 내일 오후 2시 생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 시사온을 통해 양측 인사를 초청해 전라도 천년사를 둘러싼 쟁점을 짚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날씨와 생활정보 정리해드리는 생활포커스입니다. 광주와 전남의 기업들이 이번 달 느끼는 체감 경기가 올 들어 가장 안 좋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제조업 기업 경기 실사지수는 68로 지난달보다 7포인트 하락해 올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전남도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약 300곳의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강수량이 7월부터는 평년 대비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보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여수 남초등학교에서 과학축제 한마당이 열렸습니다. 전교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과학 실험과 소프트웨어 체험으로 이루어졌으며 여수 남초등학교는 기후변화와 생태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조금 덥게 느껴지는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흐려지면서 전남 동부 지역에 한때 비가 오겠는데요. 종일 오락가락 이어지겠고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는 내일도 좋음 단계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습한 공기와 함께 아침 기온이 조금 오릅니다. 최저 기온이 15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오르겠고요. 한낮 기온은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여수가 17도, 순천 16도, 고흥 15도로 높게 출발합니다. 한낮 기온은 여수 22도, 순천 23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해상에도 비가 오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바다에서는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내일 만조 시각은 낮 12시 50분, 간조 시각은 오후 7시 10분입니다. 지금까지 생활포커스 송유라였습니다. 무안의 한 국도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사상자들은 교량 안전점검에 투입된 작업자들이었는데요.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물차 옆이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조수석 윗부분은 사고 충격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5분쯤 무안군의 편도 2차로 국도에서 5톤 화물차가 갓길에 멈춰있던 15톤 화물차를 추돌했습니다. 화물차는 10m가량 밀려나면서 작업자 3명을 덮치는 등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로 교량 안전점검 작업을 하던 작업자 중 1명이 숨졌습니다. 다른 작업자들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는 등 모두 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너길이에요. 밖에 정확히 주차해서부터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교량 안전진단 작업을 위해 필요한 유도등과 안전봉 등을 설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광양의 한 도로 위에 누워있던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도주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남성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